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라. 터지면 그대로 끝장.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덮쳐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저성장의 고물가를 말하거든요.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요, 1분기가 역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마이너스 성장이요. 그런데 물가는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는 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성장의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해결 능력이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걸려들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와르르 쏟아지듯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책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대책보다는 오히려 말입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정책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보복 관세는 시장을 더 초토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표도 한번 보실래요? 지표를 보시면 놀랍습니다. 오늘 GDP now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요, 지금 마이너스예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3월 18일 현재 마이너스 2.1%거든요. 와, 이거는요, 미국이 역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2025년 2월 1일만 하더라도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2.9%다. 2월 4일에는 3.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떨어져서 2025년 2월 20일에는 2.3%까지 떨어졌거든요. 3월 들어서자마자 3월 1일에 마이너스 1.5%까지 빠지더니 3월 4일에는 마이너스 2.8%까지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이죠. 이게 안 올라가요. 3월 7일에도 마이너스 2.4%, 3월 18일에도 마이너스 2.1%까지 올라가고 안 올라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폭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물가는 지금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갑니다. 2022년 3월 달에 5.4% 단기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었거든요. 이게 2025년 3월 달 지금 4.9%로 예상합니다. 단기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것은 1년 내 물가가 4.9%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소비자 물가가 좀 낮아져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성장의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졌다, 이렇게 봐도 틀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아작납니다. 쏟아지듯 무너진단 말이 현실이 됩니다. 왜냐? 스태그플레이션은 저성장이니까 가계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고물가니까 줄어든 가계소득으로 소비를 덜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쏟아지듯 무너집니다. 그게 현실이 된다는 뜻이고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저성장의 고물가 위험은 미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2025년 3월에 57.9까지 떨어졌습니다. 2022년 6월에 50.0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빠졌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여러분 2020년 2월에는 100일이었습니다. 100일. 4월에도 71.8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7.9.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뉴욕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빌딩, 지수 말입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2025년 3월을 보십시오. 마이너스 20.0이에요.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로 빠져서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제조업의 어떤 경기를 나타내 주는데, 예, 코로나 팬데믹 때는 보면 2020년 4월에 78.2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조업이 미국이 굉장히 나빴어요. 지금 제조업이 좋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2024년 2월에 마이너스 43.7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지금이 20까지 떨어졌는데 이 숫자는요, 작년 3월에 20.9 떨어진 거 마이너스 20.9가 된 거하고 비슷한 숫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무너지니까 제조업 생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제조업 생산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상했던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길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금 시장에는 공포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관세 정책이 워낙 세고 또 불확실성이 크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 정책을 펴니까 이게 시장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마저 깎여가면서 시장에는 그만큼 더 불확실성이 커졌다, 공포감이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수입 물가까지 오르니까 소비자 물가가 2.8%지만 이게 앞으로 얼마나 오를란지 두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지표로 보면 타격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멕시코 보십시오. 멕시코. OECD가 발표하는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인데 멕시코가 올해 1.2% 성장해서 마이너스 1.3% 성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전망을. 저는 이거 보니까요,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데킬라 위기 기억나시죠? 그 데킬라 위기가 사실은 1995년에 멕시코에서 터지면서 말입니다. 이게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1997년 11월 달에 대한민국을 들이쳤거든요. 저는 그 생각까지 함께 듭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좋지 않으면 실제 멕시코가 흔들린다. 이 멕시코가 흔들린다 이야기는요, 여러분 신흥국이 흔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흥국이 흔들린다. 멕시코만 이런 것이 아닐 거니까요. 그러면 신흥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을 쭉 보십시오. 신흥국. 멕시코 다음에는 베트남이 흔들릴 수도 있죠. 인도도 흔들릴 수 있죠. 태국도 흔들릴 수 있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도 지금 2025년이 2.1% 성장한다 했다가 1.5%로 낮췄잖아요. 저는 이거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과하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시장의 위협감은 굉장히 크고요. 그 위험이 우리 주변의 경제를 점점 무너뜨릴 겁니다.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이건데, 결국은 안 그래도 우리가 내수가 나쁜 상태에서 수출마저 나빠지면 더 힘들어진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